금호강 강창교 둔치 대나무 숲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대나무가 죽었습니다. 달성군은 원인 파악과 함께 죽은 나무를 베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대구를 떠나 수도권으로 가는 청년들. 수도권으로 간 청년들이 취업한 기업의 규모도 더 크고 임금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취업을 위해 대구를 떠나 수도권으로 가는 청년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수도권으로 간 청년들이 취업한 기업의 규모도 더 크고 임금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기준 대구를 떠난 청년 인구는 11,000여 명입니다. 이 중에서 수도권이 전체의 81%를 차지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대구에 계속 거주한 청년과 수도권으로 전출한 청년의 생활상을 비교한 첫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2016년 대구에 거주한 20대 청년 중에서 5년 후인 2021년 대구에 계속 거주한 청년과 수도권으로 전출한 청년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우선 취업자 비중은 수도권 전출 청년이 대구에 계속 거주한 청년보다 취업률이 8.2%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청년 취업자의 대기업, 중견기업 근무 비중 역시 수도권 전출 청년이 11.1%포인트 더 많았습니다. 청년 취업자의 상위 5개 산업을 보면 정보통신업이나 과학기술 서비스업은 수도권 전출 청년에만 나타났고 교육 서비스업과 숙박 음식업은 대구에서 계속 거주한 청년에만 나타났습니다. 임금 역시 차이가 났습니다. 수도권으로 간 청년의 임금이 더 높았고 특히 5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비중은 수도권 청년이 13% 이상 더 많았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비중은 대구 계속 거주 청년이 더 높았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은 분석 결과를 대구시에 전달해 대구시의 청년 인구 정책을 만드는 데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나무 숲길로 유명한 금호강 강창교 둔치 죽곡 댄잎소리길에서 대나무 고사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나무가 밑동이 잘려나갔는데 달성군은 원인 파악과 함께 죽은 나무를 베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호강 둔치 다리 아래에 대나무가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나무들이 모두 밑동이 잘린 채 누워 있습니다. 대나무 숲 800m 구간을 따라가 보면 듬성듬성 이런 대나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잘려나간 대나무들 사이에는 이렇게 어른 팔뚝만큼 굵은 대나무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왜 잘린 채 쌓여 있는 것일까? 대나무 숲을 자주 찾는 사람들은 최근 대나무를 잘라내는 작업이 숲 일대에서 이루어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병이 들어서 그랬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많이 쏟아냈어요. 쏟아가지고 그걸로 울타리하고 나무숲 밖으로 내는 것 같은데요. 달성군은 대나무 숲에서 이른바 개화병이 돌아 적지 않은 나무가 고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초부터 대나무 잎이 마르는 현상이 관찰되더니 개화와 함께 나무가 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희도 이렇게 대나무 숲이 여기 말고 따로 가려고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그 전남 단양 쪽에 이제 대나무 자원연구소라고 이제 연구하시는 기관이 있어서 저희 교육도 받고 했었거든요. 거기서 자문을 좀 구하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달성군은 뒤늦게 정비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죽은 나무를 베어내고 대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솎아내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지난해 10월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매시설에 큰 불이 나 점포 수십 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인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경찰 수사도 진행되면서 복구 작업이 지지부진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최근 피해 상인들이 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인데요. 대구시는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1월 착공하고 2025년 상반기 중에 새로운 경매시설을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LG엘로비전 박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큰 불이 났던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당시 농산 A동 건물의 점포 수십 곳이 화재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피해 복구는 화재 1년 만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소실된 건물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시장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매장 건물 복구에는 98억 4천만 원이 투입되는데 화재에 강한 내화 구조에 불연재를 사용해 더욱 안전하게 건축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또 현재 추진 중인 피해 상인 지원 방안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경매장, 임시 가설 점포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드리고 있거든요. 사용료가 면제된다는 의미인데 이 부분을 조금 기간을 늘려나갈 계획이고요.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 사고 수습 대책위가 대구시의 보상금이 피해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며 제기한 화재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면서 복구 계획은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최근 도매시장 화재와 관련해 시장관리사무소 직원과 소방안전점검 대행업체 직원 등 8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대구시의 계획대로라면 농산 A동 건물은 내년 4월까지 설계 공모와 실시 설계를 마친 뒤 11월 착공하고 2025년 6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경북도청 이전 부지에 들어설 도심 융합특구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이 부지에는 현재 대구시 산격청사가 있는데 도심 융합특구 조성을 위해서는 시청사를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신청사 건립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우성문 기자입니다. 경북도청 이전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도심 융합특구.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주요 도시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됐음에도 그동안 법적 근거 미비로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특구 조성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대구시는 내년 중 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과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실시 설계 용역도 발주할 예정입니다. 대구광역시는 도심융합특구를 청사 이전 및 대구도시 그랜드 디자인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역 주도의 미래혁신 성장 거점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도심융합특구의 핵심 앵커 부지인 경북도청 이전 부지 활용을 위해선 현재 부지를 사용 중인 대구시 상격청사를 비워줘야 합니다. 따라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이 신청사 건립에 촉매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신청사 건립 사업 모두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획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대구에서 민족개몽운동에 씨앗을 뿌리고 독립운동가들을 길러낸 소남 이희루 선생의 고택이 역사교육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희루 선생의 후손들이 고택을 중구청에 기부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현 하늘마당이라고 이름 붙여진 대구 중구 서성로의 한 고택. 일제강점기 시절 대구에서 민족개몽운동에 씨앗을 뿌린 소남 이희루 선생의 고택입니다. 이희루 선생은 중구 북성로의 계몽교육기관인 우현서루를 운영하면서 해마다 20-30명씩 항일운동가들을 키웠습니다. 이 고택에서는 대구 지역 독립운동사와 계몽교육 등에 관한 사료뿐만 아니라 우현서루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매각된 과정을 보여주는 서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1년 소남 이희루 선생의 후손들은 이희루 선생의 항일 정신을 지역민과 공유하도록 해달라며 이 고택을 중구청에 기부했습니다. 이후 중구청은 이 고택을 전시관과 학습관,
그리고 여행객 쉼터로 조성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예, 이 공간은 1919년에 지어졌으니까 지금 100년이 넘었죠. 그만큼 이제 역사가 있고 뜻이 있는 공간입니다. 물론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그런 고택으로서의 그런 멋스러움도 있고요. 시민들은 여기서 이제 멋스러움을 보면서 휴식도 취하고, 그다음 이 집에 담겨 있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배움도 얻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희루 선생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민족 시인 이상화 선생의 큰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이상화 시인은 독립운동가인 친형 이상정 장군 등 형제들과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유서 깊은 곳입니다. 중구청은 이곳을 중구 관광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기가 저희들 골목 투어 1코스 마지막 지점입니다. 그래서 투어객들이 오시면 여기서 관광객 쉼터 역할을 하고, 또 여기에 또 전시관이 또 있습니다. 예, 전시관에서 또 교육도 받고, 또 교육 아카데미 교육도 하고, 예,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희루 선생의 항일 정신을 되살린 공간이 대구의 중요한 역사 관광 자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서구 대곡동 한실마을과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주민들이 양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연장 1km의 도로는 양지역의 관광벨트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는 연결 도로가 없는 이른바 막힌 동네입니다. 마비정 벽화마을과 화원 자연휴양림, 남평문시 새거지와 이능서원 등 사람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가 많은데도 진출입로는 왕복 2차로 하나뿐입니다. 본리리 주민들은 마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 달서구 대곡동을 연결하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본리리 이능마을에서 달서구 대곡동 한실마을까지는 직선 거리로 1km 남짓에 불과합니다. 주민들은 나지막한 구릉지에 도로를 건립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올 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달서구에 수십만 명들이 여기에 들어오려고 해도 길이 좁다 보니까 잘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분들이 여기에 많이 오셔가지고 관광을 즐길 수가 있고. 달서구 대곡동 한실마을 주민들도 이 도로 개설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1974년 당시 대곡리가 달성군 월변면으로 편입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능마을과 한실마을은 같은 화원면에 속한 이웃 마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능마을과 한실마을 사람들은 두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의 필요성을 제기해왔지만 지금까지 이뤄내지는 못했습니다. 대곡동 주민들은 양지역이 도로로 연결된다면 관광벨트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강 수변공원, 수목원, 또 하원본리 등의 그 마미정 벽화마을과 문시 새거지, 이 관광벨트를 우리 달서구에서 또한 달성군과 협업을 잘하여서 살리면은. 현재 화원읍 본리리 주민 1000명의 서명이 담긴 동의서가 달성군에 전달된 상태입니다. 달성군은 이 동의서를 토대로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총연장 1km 도로는 행정구역상 300m가 달서구에 700m가 달성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도로 개설을 통해 양지 자체가 모범적인 협력 사례를 남길 수 있을지에도 이목이 집중됩니다. 본리리 이능마을과 대곡동 한실마을 간 연결 도로는 양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0년 해묵은 수건 사업이 이번에는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여성들의 경제 활동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결혼과 출산 육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행복진흥원이 각종 통계 자료를 통해 대구 여성의 삶을 분석했는데 대구 여성들은 결혼이 늦어지는 반면 합계 출산율은 줄고 있으며 경제활동 참여는 늘고 있지만 출산과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을 겪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통계로 보는 대구 여성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대구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결혼과 일을 주제로 혼인과 출산, 경제활동, 경력 단절 현황 등을 분석해 통계로 보는 대구 여성의 삶을 출간했습니다.
먼저 236만 대구 시민의 성비 구성을 보면 여성 50.8%, 남성 49.2%로 여성이 조금 더 많습니다. 평균 초혼 연령은 여성 31.2세로 남성 33.6세보다 2.4세 적은데 전년에 비해 여성 0.2세, 남성은 0.3세 높아져 늦게 결혼하는 만혼화 현상이 심화됐습니다. 결혼이 늦은 만큼 출산 연령도 33.4세로 높아졌고 합계 출산율은 2019년 0.93명에서 2021년 0.78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51.7%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고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18.9%로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경제활동 분야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 사유로는 결혼 34.9%, 육아 30.9%, 임신 및 출산 24.7%, 가족 돌봄 5.5%, 초등학생 자녀 교육 2.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과 출산, 육아가 경력 단절 사유의 90%에 이릅니다. 결혼과 출산이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지 기반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심각한 저출생 위기 극복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 행복진흥원은 대구 여성의 삶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양성평등 정책 수립에 활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안전에 대해서는 여성의 25.4%, 남성의 33.1%만이 안전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범죄로부터는 여성 10명 중 2명만이 안전하다고 인식해 최근 잦아지고 있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에 대한 불안 심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진학률은 여성이 83.9%로 남성 75.2%보다 높은데 지방의회 의원 중 여성 의원 비율은 광역의원이 11명으로 34.4%, 기초의원이 40명으로 33.1%에 머물러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달서구가 달서 만나 음식점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제과점으로 신청업소는 평가를 통해 다음 달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됩니다. 달서 만나 음식점으로 선정되면 홍보 물품과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고 달서구 대표 음식점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달서구는 현재 달서 만나 음식점 61곳을 선정해 운영 중입니다. 대구에서 전동 킥보드라 불리는 개인형 이동장치 PM의 최고 속도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대구시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재 PM의 최고 속도인 시속 25km를 20km로 줄이도록 대여 사업자와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역사 입구나 버스 승강장 등 6천 곳을 PM 반납구역으로 설정했고 특히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을 막기 위해 대구의 모든 중고등학교 일대에는 PM을 배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PM 사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대구에서만 152건이 발생했습니다. 문화재청이 달성군에 위치한 용연사 자운문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용연사 자운문은 숙종 21년인 1695년에 창건된 것으로 상량문과 중수기 등 모든 기록들이 비교적 자세하고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상부 구조는 화려하면서도 하부 구조는 굵은 기둥과 보조 부재를 활용해 구조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건물인데다 예술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달성군은 총 15건의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내년 상반기쯤 대구 중심 도심인 동성로에서 자율자동차가 운행됩니다. 대구교통공사와 중구청은 반월당역에서 삼덕소방서를 잇는 구간에 수요자가 앱으로 호출하면 자율주행 버스가 태우러 오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ADRT란 이름의 서비스로 내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1년간의 서비스 운영 후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이용 방법은 전용 앱을 통해 일정 요금을 결제한 뒤 이용하고 결제 금액 전액은 전자쿠폰으로 다시 돌려줘 동성로 상가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인천 소식입니다. 최근 인천 찜질방에서 빈대가 발생하자 인천시가 목욕탕과 숙박업소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다음 달 8일까지 목욕장과 숙박업소 757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벌입니다. 계속해서 인천 소식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기와 수도마저 끊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한전과 긴급 면담을 진행했는데 뾰족한 해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시흥 지역 한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오염된 토양이 불법으로 반출됐습니다. 취재 결과 오염된 토양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4.5배나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전북 소식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차를 몰다 행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69%로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 도로 가장자리를 걷던 40대 부부를 차로 들이받았습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대구 소식입니다. 달성군 육아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달성군 일대 효여행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을 통해 30여 명의 노인들이 송해공원과 도동서원, 비슬산 치유의 숲을 탐방했습니다. 대구 서부도서관이 색다른 대출 서비스인 어쩌면 인생책 블라인드북을 운영합니다. 어떤 책인지 알 수 없도록 포장해 겉면에 적혀있는 키워드로만 대출할 수 있는 형태로 책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교통공사 장애인 양궁단 소속 장대성 선수가 항저우 아시안 패러게임에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공사는 장대성 선수와 감독을 초청해 포상금을 전했습니다. 대구지방보훈청이 11월에 우리 지역 현충시설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나야대령 기념비를 선정했습니다. 인도 국적의 나야대령은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투에 참여했다가 지뢰 폭발로 산화했습니다. (8.2%)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들과 대구에 남은 청년들의 취업률 차이입니다. 취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대구를 떠난 청년들도 있을 텐데요. 대구 청년들이 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